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GCNS 장원석 의원입니다. 네, 뭐 끝날 때 저희 쪽에 숙제를 좀 던져주시면서 키 퀘스천을 좀 주신 것 같아서 좀 뭐 그거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오 박사님께,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저희가 유인상 상무가 와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좀 대신 와서 발표를 좀 드리게 되었고요.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 갑자기 지금 오늘 이게 오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어저께 사실은 제가 부산에 왔다가 어저께도 부산에 와서 부산 시장님한테랑 실장님들한테 이거 관련된 보고를 좀 드리고 그 서울 올라가는 길에 다시 이것도 와서 발표해야 한다고 좀 대신해달라고 그래서 또 내려왔는데요. 표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BTS 공연 때문에 지금 뭐 철도나 항공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 왔는데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국가 시범도시, 부산 국가 시범도시도 이렇게 BTS처럼 좀 해외에 저희가 수출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산업 육성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서 우리 국가 시범도시를 좀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도시 문제, 아까 좀 전에 오 박사님께 말씀하셨던 도시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산업 육성을 어떻게 좀 우리가 지향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기본적인 국가 이제 시범도시 사업에 대한 걸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가도시 시범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건 아는 분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어떤 사업인지는 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민간 컨소시엄사, 저희 LGCNS가 대표사로 있는 민간 컨소시엄이 이번에 이제 우선 협상으로 되면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그 주제 자체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혁신성장 산업을 위한 거점으로 우리가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제안 측면에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는 저희 메타버스 키워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화두가 됐던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인데, 이때는 이제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현실은 좀 어렵지만 가상 세계에서 뭔가를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때 영화를 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는 그런 가상 세계가 아니라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화두로만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도시 문제 해결과 산업 육성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었고, 결국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제 시민의 삶의 혁신 그리고 산업 육성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 좀 이따 이제 플랫폼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아까 오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각 나라별로 이제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데,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스마트 시티는 그 두 가지 관점, 4차 혁명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 4차 혁명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스마트 시티를 활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좀 저희가 정책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 시티 정책 동향하고 국가 시범도시란 게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 시티 아까 이제 쭉 이제 오 박사님께서도 설명했죠. 저희가 2003년,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이제 정보화라고 하는 것들 이제 막 급속히 하면서 2003년도에 이런 정보화 기술을 또 시티에도, 도시에도 한번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UCT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됐었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UCT 사업의 몇 가지 좀 한계점들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극복, 그다음에 4차 혁명이라는 게 새로운 게 이라는 기술이 새롭게 나오면서 2017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스마트 도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기존에 제2차까지는 UCT 종합계획이었죠. UCT 종합계획이 이제 제3차 법이 개정되면서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으로 2019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3차 스마트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내년도에는 이제 제 4차 이제 종합계획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는 이제 제 3차 종합계획에 따라서 제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좀 추진하고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성장 단계별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 시범 도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뭐 발표에서도 나왔던 여러 가지 챌린지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 시범 도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도 뭐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이제 스마트 도시 법상에서는 이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기반 시설과 서비스를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도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와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고, 그걸 하는 것 스마트 도시 산업이다, 사업이다라고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를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시 플랫폼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뭐 저희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컨셉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이제 산업 기회나 산업 창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역의 관점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좀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해서 도시 플랫폼으로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비전 자체도 보시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위에 보시면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의 삶도 바꾸지만 산업 육성까지 스나등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를 이해하고 그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구성이 이제 서비스, 기술, 플랫폼, 인프라라고 하는 이제 큰 이제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프라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뭐 정보통신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도로라든지 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스마트화, 아니면 에너지 같은 것들의 뭐 스마트 그리드 같은 뭐 이런 것들 포함할 거고요. 서비스는 당연히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제 플랫폼은 이제 이러한 인프라랑 서비스가 서로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고, 아니면 버티컬 각 영역별 교통,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영역들의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간자 역할로서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시범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시범 도시는 이제 기존 이제 도시 개발 사업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UCT랑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UCT가 기존에는 정보통신공사,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공사 위주의 정보통신공사와 안전, 환경 위주의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이제 사업이 좀 중점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국가 시범 도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삶의 혁신이라고 하는 혁신 모델 정립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가 UCT 때는 주택 공급, 주로 이제 신도시, 예를 뭐 송도라든지 청라 뭐 이런 같은 이제 신도시 위주의 이제 주택 공급 중심의 신도시 대상이 좀 많이 됐었고,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이라든지 CCTV 같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좀 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국가 시범도시 상대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국가 시범도시 자체는 이제 백지 상태에 있는 신도시의 형태로 접근하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미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좀 고민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단순하게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나 서비스, 시민들이 실제 뭐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걸 같이 결합하는 그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방식이 UCT 때는 이제 공급자 중심,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LH 같은 이제 공급자 중심의 이제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국가 시범 도시는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민간과 함께 하는 PPP 방식 거버넌스를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이제 접근 방식과 이제 목표, 그다음에 추진 방식이 가장 큰 차이일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UCT는 아시는 것처럼 LH라든지 이런 시행사들의 시공사들이 이제 도시를 뭐 아파트나 이런 도시를 이제 건축하고 나면 그걸 이제 지자체한테 이관하고, 그러면 도시 운영은 이제 지자체가 예산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성과 운영이 이제 단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만들고 놓고
운영 단계에서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이 안 되고, 그래서 국가 시범 도시는 좀 그런 문제를 한번 조금 어떻게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조성과 도시 조성과 도시 운영을 하나의 SPC, 좀 이따 설명드릴 SPC라고 사업법인을 만들어서 도시 조성부터 운영까지를 하나의 주체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UCT에 갖고 있었던 이 단절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 모델일까, 그리고 그걸 어떤 서비스가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보는 것이 스마트 국가 시범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시범 도시에 대한 이제 추진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시범 도시는 기존 사업과 다르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법인이 특정한 이제 특수 목적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SPC라고 하는 사업법인이 설립이 되고요. 이제 민간 합작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법인이 도시 조성부터 서비스 구축 운영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크게 이제 네 가지의 과제를 갖고 이 사업법인이 이제 이 국가 시범 도시 프로젝트는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업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요. 그 사업법인이 선도지구 도시를 이제 조성하고,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조성하고 그 도시 조성된 도시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서비스 구축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 나왔던 이제 산업 육성이나 이제 해외 수출까지 이 사업법인이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크게 큰 과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하는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실증 사업, 뭐 특정 솔루션에 대한 실증 사업 같이 이제 단발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도시 조성부터 운영까지 한꺼번에 해보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법인은 그냥 그렇다고 또 민간이 독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출자이 한 80%,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한 20% 출자를 해서 민간 합작법인 형태로 사업법인이 설립이 될 거고, 이런 사업법인들이 선도직을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존처럼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뭐 아파트 막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시티 모델이라는 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계획까지 같이 고려해서 스마트 선도직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사업자들이 구축하고 납품하고 끝,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법인이 15년 동안 이 스마트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15년 동안 운영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또 그 15년 기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좀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리빙랩이라든지 테스트베드와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고,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또 기존에 했던 서비스 같은 경우에 좀 올드하다, 이건 또 이건 좀 너무 이제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가 아웃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이제 추진하기로 한 이제 국가 시범 도시는 크게 이제 세종하고 이제 부산 이제 두 군데가 선정이 돼 있고요. 조금 이제 차이는 세종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크기는 둘이 비슷한데요. 부산이 한 84만 평 정도 되고 세종도 한 83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 차이 있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산의 에코델타는 이제 강서구에 있다 보니까, 강서구 이제 새롭게 하는 조성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원도심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는 완전 진짜 신도시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종은 아직 뭐 아시는 분 모르겠지만 이제 세종이 아직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세종이 원래 지금 한 10년 이상 됐는데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이제 세종이 아직 완성이 된 도시가 아니고요. 세종은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중에 이제 6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존이 6생활권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한 4생활권까지 개발돼 있다, 이게 보시고 5생활권, 6생활권 일부가 아직 개발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 그러니까 세종이라고 하는 핵심 행복도시청이 관리하는 그 핵심적인 그 정부 청사가 있는 그 지역에 5생활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선정받아서 이제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은 조금 이제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이는 대표 서비스가 세종은 이제 모빌리티가 조금 더 대표 서비스고, 이제 부산은 이제 에너지, 모빌리티, 헬스케어, 모빌리티는 아까 말씀했던 로봇,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은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부산 국가 시범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산 국가 시범도시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아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 차원에서 혁신 성장 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산업 육성 측면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또 저희가 지역을 기반을 하기 때문에 부산의 발전을 어떻게 이 스마트 시티를 갖고 기여할 것인가라는 이제 두 가지 축을 갖고 저희가 부산 에코데이터 스마트 국가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김해공항 근처에 있는 이제 강서지구의 에코 델타 시티라는 게 이제 K워터가 이미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 부인 새물머리 근처에 84만 평 지구가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거에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SPC가 사업법인이 최소 구축 5년, 운영 10년 해서 15년 동안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규모는 대략 한 5조 4천억 정도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법인을 설립을 해서 현재로는 자본금 한 1,000억 정도에 공공이 한 20%, 민간이 한 80% 자본 출자를 해서 이제 공공성도 확보하고 민간의 혁신성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법인 설립하고요. 그 사업법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도지구라고 하는, 좀 이따 설명드릴 선도지구를 이제 먼저 스마트 건축물로 해서 개발할 예정이고, 또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빌리티, 교통, 헬스케어, 에너지, 생활, 플랫폼 등의 영역에서 스마트 서비스 구축 운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생태계 육성 및 확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선도지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조성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에 대한 이제 조성 전략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공간 구성이라는 것과 도시 조성과 건설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뒤에 도시 운영 부분이 좀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도시 건축 부분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 도시 문화라고 하는 컨텐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 기술에 기반해서 어떻게 결합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같이 고려해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혁신과 도시문화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건축물은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4만 평 전체의 크기입니다. 84만 평 전체에서 전체가 이제 이 국가 시범도시 대상인데, 그 중에 이제 SPC 아까 말씀드린 사업법인이 직접 개발한 부지는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5만 평 정도의 이제 건물들 저희가 직접 구성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 중심 상업지구에 수로가 만들어지는 중심 상업지구 근처에 친환경 랜드마크 특화단지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융복합 구조의 어떤 업무 상업 공간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제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연결된 에코 웰빙 타운 같은 것들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조성되어 있는 스마트 빌리지가 이 지역인데, 이 스마트 빌리지 앞쪽으로 해서 이제 워터프런트, 이제 새물머리 근처로 해서 워터프런트를 중심으로 한 방문 거점을 만들어서 이제 외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관광 형태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만들 거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강서 지역 분들에 대한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산시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김해공항이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공항에서 방문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한번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러한 공간을 조성할 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기존처럼 그냥 건설 이런 관점에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공간에 어떻게 결합되실 것인가라는 걸 미리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건설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 스마트 서비스가 실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는 것처럼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야외에서 돌아다니면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저희 인도라든지 이런 조성 갖고는 그 로봇이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야외에서 로봇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을 좀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중요한 이제 도시 목표 중에 하나는 증강 현실, 이제 그런 플랫폼 기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중심상업층 같은 걸 증강 스트리트 같은 형태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현될 수 있게끔 이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서비스는 앞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희가 총 25개의 스마트 서비스를 현재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 서비스 25개가 다는 아니고요. 이제 공공에서 이제 추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구축해 가고 운영의 과정에서도 이 서비스 자체들은 계속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돼서 이 25개 서비스가 딱 고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계속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가 더 좋은 서비스나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이런 사업법인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 열려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의 이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에 한 8개, 그다음에 헬스케어 분야 3개, 생활혁신 분야 5개, 그다음에 플랫폼 분야 6개, 에너지 3개 있고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통 분야는 저희가 크게는 먼저 이제 이 에코델타 지역이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아무래도 있는 이제 원도심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좀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처음에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은 여기에서 근무하시다 보다는 이제 원도심이나 아니면 뭐 항만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가서 근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걸 해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새물머리 자체를 이제 관광 레저의 목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이제 교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위한 민간 서비스들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 그다음에 차량 공유, 그다음에 뭐 투어 차량, 뭐 모빌리티 같은 서비스 공유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아니면 거주민들을 위한 스마트 로봇 주차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와 같은 그런 부분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이제 더 큰 것은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들이 단순하게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앞으로의 모빌리티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이러한 민간교통 서비스와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되는 신일사기 연결되는 이제 마스라고 하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직접 구축해서 운영할 이런 서비스와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같이 연결하는 이제 마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구현하는 예정이고요. 이 마스를 통해서 퍼스트 마일부터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의 여러 가지 교통 서비스를 같이 하나에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는 단순하게 이제 에코델타 시티가 아니라 이제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향할 예정이고요. 스마트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레벨에 따라서 저희가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평소에 이제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제 코칭 기반으로 해서 좀 제공할 예정이고요. 중간에 이제 그런 이제 건강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만성질환자로 이제 전환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만성질환자 분들이 이제 부산시 같은 한 70만 명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성질환자에 대한 이제 밀착 관리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 커뮤니케어라고 이제 제공할 텐데 이제 지역 동네 의원과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저희 AI 기반의 이제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제공을 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밀착 관리를 하고 또한 이제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부산시가 조금 이제 빠르게 고령화 도시로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산시나 아니면 강서구에 사실 이제 스마트 시니어분들을 위한 스마트 시니어 케어 부분을 이제 별도로 저희가 고령층을 위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각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 병원이나 지역 병원들과 같이 함께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들을 이제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혁신 부분에서 로봇 생활 혁신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로봇 도시를 지향하는 이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 것 중에 하나는 이 로봇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는 1가구 1 로봇을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지향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가상 이제 증강 도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나오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가상 현실의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또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메타버스라든지 미래금융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서비스들이 근데 단순하게 뭐 개별 서비스에 이걸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개별 서비스를 그냥 어떻게 보면 단절돼서 제공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조금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받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원 채널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티 앱 서비스를 할 거고요. 시티 앱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앱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에 묶을 수 있는 원 채널 그리고 여기에 요즘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마이데이터와 같은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부분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로 에너지 시티를 이제 지향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로 에너지를 위해서 도시 에너지 수요의 100% 이상을 이제 친환경 에너지 생산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을 활용하다 보다는 이제 가장 효율이 높은 연료 전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연료 전지 외에 태양광이나 지열 아니면 도심형 풍력 같은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친환경 분산 에너지 생산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저희가 제로 에너지 또는 에너지 더 넘어서는 탄소 중립 도시라든지 에너지 플러스 도시가 되려면 결국 소비단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핸전 KDN하고 합쳐서 힘을 합쳐서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소비에 대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고 그다음 개인과 에너지 거래 등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한번 이제 상용화해서 서비스를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민간사가 저희 LGCN사 대표사고 뭐 신한은행, 현대건설 같은 이제 저희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함께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지역 기업들, 지역에서 같이 하고 계신 지역 기업들이 같이 출자를 해서 저희가 사업법인 설립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중 현재 저희 컨소시엄사 제안 당시 기준으로 저희가 46개 파트너사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출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출자 안 하시는 파트너사들도 있긴 한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문적인 이제 서비스 기술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뭐 GC 녹시자 같은 이런 전국 단위의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전문 기업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 협력으로 해서 이제 각 지역에 계시는 지역 기업들 그리고 요 현재 이제 지역 대학들과 그래서 시산학 협력을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뭐 이제 사업법인이 아직 뭐 지금 설립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더 진행할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사업법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가 이제 구축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런 지역 기업들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서비스나 이런 것도 있으면 오히려 선전을 해주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같이 지원하거나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축, 지역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산학 측면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라든지 지역대응과 연계를 통한 인재 육성이라든지 생태계 활성화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재 양성이나 이런 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참여하는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부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전국 단위의 어떤 대표 모델이 돼서 전국 단위로 확산이 되고 앞서 이제 뭐 제가 BTS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확산을 해서 수출하는 모델, 부산의 국가 시범 도시 모델 아니면 부산의 스마트 시티 모델과 솔루션들이 기업들이 그 해외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잠깐 써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LG CNS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콜롬비아라든지 뭐 아니면 그리스 같은데 이미 이런 교통카드 같은 이제 스마트 솔루션을 단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콜롬비아 보고타 수도의 교통카드 서비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스 아테네 수도인 아테네 스마트 카드 스마트 교통 서비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만 운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런 모델을 갖고 수출하는 것들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스마트 시티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시 문제 해결이라고 시민의 삶이라든지 도시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결국 지역 거점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에 맞춰서 많은 부분이 앞으로도 스마트 시티가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민간의 어떤 민간의 투자라든지 민간의 이런 기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또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국가 시범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국가 시범도시가 되면 이제 혁신성장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19년도에 부산시 고시로 이미 됐고요. 이런 혁신성장 진흥구역이 되면 이제 투자 선도지구로 이제 지정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뭐 이제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해진다라고 하면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부산시의 어떤 혁신 선장의 어떤 큰 축을 하나 담당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서비스와 이런 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저희가 두 마리 토끼긴 한데 이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은 것을 큰 목표로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역 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 시티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중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업법인을 만들어서 15년간 이렇게 운영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15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해 주실 수 있는지 정말 멋지고 좋은 도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계속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BS를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시간이 이제 제한적에서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15년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모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업 기간 15년이고요. 아까 잠깐 이제 발표 형태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15년 이후에는 5년마다 이제 사업권을 갱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법인이 앞으로 이제 15년 하고 5년마다 이제 갱신하면서 그런 사업을 계속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계속 추진하는 모델로 형태는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회 같은 경우 이제 이걸 왜 사업법인 했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UCT 같은 경우가 한계가 뭐였냐면 기존에는 조성 사업 때 뭔가 막 CCTV 설치하고 막 이런저런 서비스 막 구축해서 딱 설치하고 지자체한테 이관을 했더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 이제 이게 버든이신 거죠. 다 예산을 이거를 유지하셔야 되고 또 고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잘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잘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법인을 한 이유는 사업법인 자체적인 수익을 갖고 그 사업법인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갖고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초기에는 일부 이제 국가 재정 지원, 이제 국토부에서 국가 재정 지원을 좀 받긴 하는데 그거 외에 사업법인이 자체적으로 서비스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갖고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 주셨던 지자체의 어떤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이게 기존과 다르게 굉장히 좀 어렵고 고민이 많은 것들은 기존에 그냥 예산 사업 하듯이 저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받아서 그냥 구축하고 운영하면 저희도 편하죠. 일반적인 여기서 민간 사업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 그냥 단순하게 하게 되면 그럴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서비스 하나하나가 지속 가능하고 자생력이 있는 서비스고 실제 또 시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또 취사 선택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또 잘 운영을 해야 되는 15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 하나하나를 이제 고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고 또 실제 이제 앞으로 설계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같이 좀 고민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실증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했던 것처럼 실증 사업을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서 운영될 수 있게끔 이 사업법인이 조금 선도 역할을 한번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영역들은 아마 이 사업법인이 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사업법인이 조금 같이 하더라도 어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가 이건 독자적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성립 가능하고 이건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으로서 별도의 산업으로 아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업법인 역할이지 않을까 일단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상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